네, 오늘은 보조지표의 꽃, 가장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MACD와 RSI를 통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최고의 실전 매매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MACD를 보시면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라는 뜻입니다. 네, 장단기 이동평균선 차이를 이용하여 매매 신호를 포착하는 기법입니다. 이 지표는 힘과 방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네,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파란색의 장기 이평선과 빨간색의 단기 이평선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시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어지다가도 다시 가까워지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서로 멀어지면, 즉 divergence,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진다, convergence 하게 된다, 즉 어느 시점에는 다시 또 교차하게 된다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매매하는 것이 바로 MAC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표를 누르신 도트에 MACD라고 눌러주시면 이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생소하실 수도 있고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파란색 선은 MACD 선이라고 부르며 20일 이동평균선에서 12일 이동평균선을 뺀 수치로 계산이 됩니다. 이 주황색 선은 시그널 선이라고 불리며 9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황색 선과 파란색 선이 교차하는 이 시점을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이동평균선이 이 주황색 이동평균선을 교차하는 이 시점이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란색 MACD 선이 주황색 시그널 선을 이렇게 다시 하향 이탈해 줄 경우 이때는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이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서 초록색 히스토그램이 있을 때는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빨간색 히스토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그널 선이 교차하기 전에 이렇게 평평해지는 순간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울기가 가파라지다가 다시 이렇게 완만해지고 이렇게 고점을 형성해주는 경우, 매수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보다 먼저 선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먼저 완만해지고 나서 이렇게 이 시그널 선이 나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완만해지고 나서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뜨는 것을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은 이 중장기 투자에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이므로 보통은 일봉과 주봉 시간대에서 잘 맞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RSI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주가가 전일 가격 대비해 상승과 하락한 변화량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일정 기간은 14일을 의미하고요. 이 RSI 같은 경우는 과매수와 과매도로 위험 신호를 포착해서 매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MACD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또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차하는 이 시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표가 쉽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 시그널 선이 교차하는 이 시점을 이 MACD에서 지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또 교차한 시점 이후에 그 다음 캔들에서 지표가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지표를 보지 않고도 바로바로 이렇게 매수와 매도 시그널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뭐 매수 시그널이 뜨고 또 매도 시그널이 뜨고 또 매수 시그널이 뜨고 매도 시그널이 뜨고 또 매수 시그널이 뜨고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뜨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률이 좀 괜찮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승률을 조금 더 업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RSI라는 지표를 같이 활용하는 건데요. RSI를 치면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제가 조금 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고급 기술이라서 제가 공개를 할까 말까 좀 머뭇거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시면 또 좋으니까 제가 한번 또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생들에게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지표를 볼 때 한 가지 지표를 보는 사람과 두 가지 지표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지표를 보고 하면은 승률이 50%, 60%밖에 되지 않지만 그 두 가지 지표가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매매를 한다면 신호는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확률은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MACD에도 적용을 한다면 이 MACD 한 가지로만 이제 매매를 하는 것보다 RSI랑 같이 매매를 하면은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쭉 차트를 보면서 발견을 해낸 건데요. RSI가 과매도 상태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MACD 시그널이 떴을 때, 그때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25%의 상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지나갑니다. 여기 있는 이 시그널 신호를 봤는데 그때 과매도나 과매수 상태가 아니면 이 시그널은 다 무시를 합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을 해주면요. 지금 이 수평선보다 위에 있을 때는 과매수입니다. 그리고 이 수평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과매도이겠죠. 그래서 이 과매도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시그널이 떴을 때만 우리는 이제 매수를 해주거나 매도를 해주면 됩니다. 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 구간 보이시나요? 과매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MACD에 매수 시그널이 떴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해서 56%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과매도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MACD에서 시그널 선이 교차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쭉 해서 10%가량의 또 하락폭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조금 더 홀딩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또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과매도 상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MACD 선이 매수 시그널을 주었을 때 우리는 이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34%의 수익을 우리가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과매도 상태로 봐주면요. 과매수죠. 과매수 상태가 뜨고 나서 약간 봐줬을 때 이런 식으로 20% 하락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쭉쭉쭉 넘어가서 또 다시 살짝 피크아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그널 선에서도 이렇게 MACD가 매도 시그널을 주면 이렇게 20%가 하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과매도 상태에 먼저 진입을 하고 그리고 MACD에서 매수의 시그널을 주면 어떻게 되나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이런 식으로 과매도 상태에 뜬 이후에 다시 이 숏 포지션 진입 시그널이 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이렇게 지표 시그널이 이렇게 잘 맞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더리움 가서 한번 얼마나 잘 맞는지를 한번 또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한번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RSI가 70 이상일 때랑 30 이하일 때를 좀 집중적으로 보라 그랬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를 한번 또 해볼게요. 이 구간 뜨고 나서 MACD 매수 시그널이 뜨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살짝 넘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그널이 뜨면 이렇게 쭉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과매수 상태가 나오고 이제 시그널이 떴을 때도 이렇게 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과매수 상태가 뜬 이후에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과매수 그리고 하락 그리고 이번에는 과매도 상태가 뜨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지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과매수 상태가 뜨고 나서 이렇게 숏 포지션일 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브리핑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 시그널 선에 의해서도 지금 매도 시그널이 약간 나왔지만 실제로도 이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약간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는 그래도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해볼 만한 기회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이니까요. 알면 알수록
본인만의 스타일과 매매 방식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많이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도 많이 내는 구독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